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녹화 시각 기준으로 지금 오후 7시 52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금요일 저녁에 좀 늦은 시각에 자리에 앉은 게 오늘은 드릴 얘기가 조금 많아가지고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하느라고 제가 오늘은 최대한 2, 3말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니까 구독, 좋아요 이따가 눌러주셔도 되거든요. 오늘은 내용 집중만 최대한 잘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2주차를 마감 짓는 오늘의 정규장 종가가 이제 84,000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 무의미했었던 이런 기술적 반등 몇 개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사실상 2주 연속으로 하락세이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구간에 사실상 좀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하고 물탄 사람들도 지금 사실 뭐 엄청 많은 상황이고 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손절 털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말 그대로 지금 진짜 패닉 구간까지 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는 결정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의견들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제가 이 네 가지의 구간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지금 현재 구간,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뭐를 말씀드리기 위함이냐면, 일단 지금의 이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엔캠이 주가가 빠지는 게 이 엔캠이라는 어떤 기업 자체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큼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지긋지긋한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엔캠이라는 기업을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볼 테니까 각자 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쪽 구간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11월 5일이죠. 지금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의 호재는 아니죠.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뭐 트럼프 이 양반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크를 한 이유 자체가 엔캠이라는 어떤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외부적인 거시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 지점의 출발 지점이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때 이후로 해서 다음 날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고, 원래 이때부터 다 빠졌었거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근데 이날은 거래 정지돼서 못 빠졌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쭉 뺐단 말이에요, 한동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107,908원 여기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구간을 찍으면서 야, 여기는 진짜 아무리 트럼프 당선이라지만 진짜 여기는 싸긴 싸다 하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이 윗구간까지 가격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박스권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하락에 대한 저점은 뭐 10만원 이 중반대쯤, 한 11만원, 10만원 이쪽 구간이 맞다라는 설명이 여기 구간에서 한번 됐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이쪽 구간인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12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는 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최근 국장의 위기 직면에 있어서 가장 굵은 이슈를 하나 뽑자면 그게 또 바로 이 비상계엄이겠죠.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마냥 오해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외인 유동성이 또 많이 이탈될 수 있었던, 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에 딱 도착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11만원 후반대쯤 되죠. 한 12만원 정도. 여기 이 구간까지 빠지면서 뭐 아무리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이슈가 있어도, 좀 불확실성이 있어도 여기는 진짜 싸다 하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가를 위쪽으로 또 잘 말아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구간에서 계속 놀았던 거예요.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부터 또 하락이 시작됐죠. 보시면 날짜가 언제예요? 1월 21일 화요일. 여러분들 이날은 트럼프의 취임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각자의 날들이 그때쯤입니다가 아니라 그때 당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날도 1월 21일 화요일 이날도 트럼프 취임 당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당시에 그 빠져버린 시세라는 게 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임을 할 때 하더라도, 취임을 해서 악재가 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악재 반영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취임을 하고 난 그 이후의 행보가 뭐 사실 이건 뭐 개인적인 이제 뭐 비유지긴 하지만 뭐 거의 히틀러 수준으로 지금 사실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거의 갑질에 갑질을 다 해대면서 지금 자극적인 언급들을 사실 굉장히 또 많이 보여줬고,
우리나라 또한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쭉 하고 다 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엔캠만 빠진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이쪽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트럼프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여기가 한계다라는 그 위치가 사실상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공통적으로 다 뭐예요, 여러분들? 엔캠이라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또 시작이죠. 또 이때부터 시작인데 지금 여기는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는 물론 반복적으로 공통된 거는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는 맞는데 사실 지금 빼버리는 명확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의 그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빼는 거 자체는 인정. 근데 이만큼까지 빼버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트럼프 그 양반이 뭐 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온 나라를 상대로 지금 이제 고통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반가운 얘기 아닌 것까지는 알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정해진 게 없는 상태고 뭐 관세가 도입이 되면은 뭐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공포 심리로 인해서 지금 패닉셀만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뺄 때 빼더라도 굳이 이 10만 원이라는 선을 굳이 무너뜨려야 했나 싶은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막아내는 게 사실상 지금 이 개인 물타기로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좀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실상 바닥이라고 예상했었던 거기보다도 지금 더 빼버린 지금 이 구간은 뭔가 엔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탈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항복 매도 구간이라고 좀 불러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 투자심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가 조금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좀 잠깐 제가 이제 메모장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낫겠네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가 많은데 보통 낙관 다음에 불안 그리고 공포, 항복, 절망, 바닥, 회복 그리고 상승 이런 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지금이 이제 공포와 항복 이 사이 구간에 지금 거의 도착을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제 낙관 같은 경우는 보통 박스권을 말하고 불안 구간이 되면 보통 이제 이 하락세가 좀 출발되는 그 시점을 또 말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뺄 게 아닌데 굳이 많이 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항복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더 빼버린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클상 절망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엄청난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이런 다지는 구간 같은 것들이 보통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사실상 그 지경까지 좀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함부로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왜 드리냐면 지금 최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기준봉이 발생된 타이밍을 보면 제가 84,000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과거를 봤을 때 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분홍색 바 보이시죠? 분홍색 바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찍었던 날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 날이다라는 걸로 좀 당연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준봉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쉽게 찍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게 무수하게 많이 찍혔던 당시가 보면은 그때가 딱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보시면 이 금액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84,000원이라는 이 금액대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라는 구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9만 원대 초반대쯤 되면 진짜 여기서부터는 진짜 더 빠질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또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사실 굳이 더 뺄 필요는 없는데 지금 굳이 더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 구간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패닉셀 구간까지는 지금 도착을 한 거라서 지금 여기가 바닥을 딱 찍었으니까 무조건 상승이 나타날 거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투매라는 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우리가 좀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저 여러분들 실력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일 오르니까 사세요. 혹은 그 반대로 해가지고 뭐 내일 떨어질 거니까 지금 조금은 덜어놓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못합니다. 그게 제가 왜 못하냐면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언급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소문, 뭐 찌라시 이런 거랑 지금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뭔가 사라 마라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뭐 어떤 이제 의견을 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비로소 정보가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도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좀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오늘 영상의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을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한정을 해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별로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엔캠이 빠질 만큼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진짜 바닥인 것 같다.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지금 충분히 보셨다시피 충분히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물 탔는데 바닥이 아니잖아요.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여기가 바닥이겠지 싶어서 어떤 느낌과 촉으로 이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제가 그 타점을 진짜 한번 좀 제대로 좀 공략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참고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차피 뭐 수급이라든지 미국장이라든지 참고하는 지표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난 엔캠을 땡땡 하고 싶어요 라고 만들어 놨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지금 엔캠에 지겹다. 근데 오늘 이제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엔캠이라는 기업에 나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지금 시국적으로 안 좋아도 적어도 이 정도쯤 되면 반등이 좀 나아졌어야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시는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보시면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더 하방을 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같은 것들은 이제 생기면서 보통 하방을 더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이런 구간 있죠. 최소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게끔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제가 그것도 한번 짚어봐 드려 볼게요. 추가적으로 손절을 하셨으면 어떤 종목으로 좀 이제 교체를 하시면 좋을지도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다 무료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어떤 투자자분들의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꼭 굳이 뭐 제 말만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석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도 많고 사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지만 판단을 존중을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엔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분 반대로 손절하고 싶은 분 다들 또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둘 중 하나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매수고 손절이고 뭐고 뭐 나발이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나 진짜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혹시 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요거까지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개까지는 고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면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제가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내용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엔캠이라는 기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어떤 시국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서 2차전지라는 업황 자체가 안 좋습니다. 사실 오늘의 하락도 삼성 SDI에서 이번에 그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방이 열리면서 삼성 SDI 이 유상증자 그 소식에 지금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사실 안 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영상 끄신 분들은 얘기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었다 보니까 판단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저랑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저도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부분인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을 좀 짧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또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주말이 이제 다가오니까 주말 남았으니까 저녁 시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 생각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 가족분들이랑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 또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